영향으로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유관기관들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올해 피서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서 절정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쌍용과 삼표시멘트가 잇따라 탈탄소 경영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동 지역에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밤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에 의해 유입된 수증기와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영동 지역은 내일 저녁 무렵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강원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내 7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강릉 4명을 비롯해 춘천과 홍천 각각 3명, 속초 2명, 원주와 삼척, 양구에서 1명씩 새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94명입니다. 강원도의 현재 거리두기가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철원 등 6개 시군은 3단계, 태백, 홍천, 횡성, 영월,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10개 시군은 2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3단계인 정선은 내일, 삼척은 29일까지 현행 단계를 유지한 뒤 상황에 따라 단계를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연장됐으며 단 백신 접종자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다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강원 동해안에 피서 대목이 실종됐다는 하소연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피서 절정기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악재가 겹쳤던 지난해보다 피서철 경기가 더 좋지 못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강릉 경포해수욕장. 지난달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8시 이후 출입문을 아예 봉쇄했습니다. 이후 거리두기는 3단계로 하향됐지만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면서 피서 경기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4단계 때문에 8시까지 영업할 때는 아예 거의 닫는 거나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이게 한 8일, 9일 그렇게 됐거든요. 지역별 거리두기에 따라서 피서철 매출 추이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피서 절정기인 8월 첫째 주 실제 소상공인 매출 추이를 봤더니 피서 특수가 실종됐다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강릉과 속초는 20% 넘게 매출이 줄었고 양양도 18% 감소했습니다. 8월 둘째 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강릉과 속초는 10% 넘게 매출이 줄어든 반면 고성군은 오히려 2% 늘었습니다. 강릉과 양양이 한때 거리두기 4단계, 속초가 3단계로 올리는 동안 상대적으로 거리두기가 낮은 고성 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도 고성군은 아무래도 청정 지역으로 코로나 발생이 적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관광지로서 고성으로 많이 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동해안 피서지 상인들은 2년 연속 사실상 여름 대목을 놓치면서 올해도 우울한 여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의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2일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을 도주 우려나 재범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기일조차 피해자 법률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 권리 행사를 차단했다며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심사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선임병사 6명이 4개월간 병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사전 예고된 선발 예정 인원은 국어 22명, 영어 7명, 수학 23명, 일반 사회 24명, 보건 35명 등 21과목 280명이며 교육과정 변동 등을 반영한 확정 공고문은 10월 15일 공지할 방침입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고 1차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11월 27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경영이 시멘트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쌍용에 이어 삼표시멘트가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삼표시멘트를 경영하는 삼표그룹이 2050년까지 모든 사업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10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표그룹은 우선 주력 제품인 시멘트를 제조,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30년까지 3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2050년 이전에 100%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의 핵심은 연료 전환입니다. 시멘트 생산의 주연료인 유연탄을 폐플라스틱과 같은 순환 자원으로 100%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폐열 발전과 고효율 설비 도입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단계에서는 원료부터 운송에 이르는 사업 전반에서 친환경 중심으로 공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친환경 운송 수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삼표는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올해 700억 원, 앞으로 5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이나 성장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선도적인 기업의 수준으로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실천을 해서 탄소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원가 절감을 위해 폐플라스틱 사용량을 꾸준히 늘려오던 중에 탄소 제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각되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는 종합환경기업 변신을 천명하면서 지난 3월 회사명을 쌍용 C&E로 바꾸고 2030년까지 유연탄 전량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업계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한 겁니다. 올해 들어 정부와 함께 시멘트 그린 뉴딜 위원회를 구성한 다른 업체들도 쌍용 3표에 이어 탄소 감축 방안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홍천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6번째 걸기대회를 열어 백지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차량 안에서 경적을 울리고 시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트랙터 등 수십여 대가 홍천 도심을 줄지어 이동합니다. 이들 차량에는 송전탑 결사저지, 현수막이 빠짐없이 붙었습니다. 돈 몇 푼에 한전과 합의하지 말라는 안내방송도 이어집니다. 홍천 송전탑 백지화를 요구하는 6차 걸기대회. 홍천군청 앞 도로에 멈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송전탑 백지화에 즉각 합동하라! 지난 2019년부터 송전탑 백지화를 주장한 반대 주민들은 최근 일부 사회단체와 군 의원들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자며 입장을 바꾼 것을 규탄했습니다. 한전의 전원 물리는 홍태리 국책사업, 이것이 바로 동해안 신가평 선전선로 건설 사업의 실상이다. 특히 이미 강원도에 세워진 334개 초고압 송전탑 설치 지역을 보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땅값이 떨어졌고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된다며 홍천의 송전탑 추가 설치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 동안 원인도 모르게 이제 아픈 사람들이 나오고 암 환자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피해 조사를. 송전탑 설치 예상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권기대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사회단체와 군 의원들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이번 권기대회가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고 인원도 100명 이하로 제한했다며 방역수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의 한 단위농협이 소출하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을 주의원으로 인사조치하고 이후 계약을 종결했다는 저희 MBC 강원 영동 보도와 관련해 해당 농협이 직원의 연령을 고려해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협은 소출하를 맡고 있던 직원은 올해 67세 고령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주의원으로 인사조치했고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당 농협조합장의 위법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해당 농협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급 역시 단순히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얘기한 것일 뿐 실제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설악권 4개 자치단체가 지원한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설한 속초의료원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분만 건수는 12건, 올해도 7월 달 기준으로 3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속초 지역 출생아가 32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률은 7.8%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산후조리원 시설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강원FC의 K리그 경기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강원FC 소속 선수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수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24일 제주와의 홈경기, 27일 광주와의 홈경기를 모두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21일 인천과의 원정 경기를 포함해 연기된 3경기 개최 일정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원FC 경기 예매 티켓은 자동 환불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가 2020 도쿄 패럴림픽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 소속 심영집, 이유정 선수가 오는 30일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리는 도쿄 패럴림픽 사격 종목에 출전합니다. 심영집 선수는 화약소총 50m 세자세와 화약소총 50m 복사, 이우정 선수는 화약소총 50m 세자세, 화약소총 10m 입사 등 각각 2종목에 출전합니다. 두 선수는 2021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돼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국 여자 바둑리그의 삼척 해상 케이블카 팀이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13라운드 경기 승리로 정규리그 10승 3패를 기록하면서 최종 14라운드 결과에 상관없이 창단 2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되었습니다. 2021 NH농협은행 한국 여자 바둑리그의 포스트 시즌은 다음 달 9일 시작될 예정이며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챔피언 결정전을 바로 치르게 됩니다. 삼척 척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가 17년 만에 3배의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삼척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강복임 씨로 오늘 척주장학회 이정훈 이사장을 방문해 지난 2004년 자녀가 받은 장학금의 3배를 장학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강 씨는 당시에 장학금을 지원받아 자녀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이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스마트 박물관 구축에 나섭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